첫 번째 이슈는요, 윤석열 정부의 그 공수처 와해 전략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나는 정말 나중에 이것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전 반드시 지금 공수처 관련해가지고 이 정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를 시간이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왜냐면 공수처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몰라, 사법적으로는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부가 얼마나 정말 공정하지 않고 얼마나 정말 아나무인인지 알 수 있는 게 공수처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처음 들어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뭐 살아있는 권력한테도 사실은 막 칼을 들이대는 그런 검사로 유명했고 그걸로 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공수처가 지가 권력 잡은 다음에는 공수처가 기능을 못하게 지금 거의 그 손발을 다 잘라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사악한 새끼라 했어. 정말 사악한 새끼. 내가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니까.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방송을 했지만 이종섭 관련된 거죠. 이종섭.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이종섭이 지금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가지고 그 문제를 수사하고 있던 박정훈 대령한테 외압을 줘가지고 사실은 수사를 거의 제대로 못하게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이종섭 같은 경우 이미 작년 9월 달에 국방부 장관을 사위할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뭐 최상병 작년 7월 달에 최상병이 실종자 수색하다가 무리하게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근데 그 무리한 지시를 내린 게 누굽니까? 해병대 사령관 아니야. 그쵸?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박정훈 대령이 사실은 책임자들을 딱 적시해가지고 경찰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를 국방부 장관이 오케이 잘했다 열심히 했어 넘겨 그랬다가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보류 넘기지 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고 박정훈 대령이 넘겼죠. 그것 때문에 박정훈 대령은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재판받고 있다고. 수사하던 사람은 재판받고 있어. 그런데 최상병의 죽음과 관련해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은 아직 아무도 제대로 수사도 안 이루어지고 뭔가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너무 웃기지 않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문제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누가 그 수사에 외압을 줬는가? 누가 외압했는가? 사실은 우선 최상병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만든 게 누군가? 그거를 수사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지고 그 수사를 막으려고 외압을 한 사람이 누군가? 지금 그거를 수사하고 있거든요. 공수처가.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종섭. 이종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종섭이. 국회에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탄핵하려고 할 때 그냥 딱 사의 표명해버리죠. 사표내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그때 군인권센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종섭의 장관 사표를 수리하는 건 위법이다. 위법이다 그랬어요. 장관 교체는 대통령 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멈춰버렸죠. 사실 그게 문제예요. 더 공수처는 사실은 꼭 주변에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외압이 있다 그 전에 공수처 스스로 욕먹을 짓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작년 1월달 가가지고 제대로 또 수사하려고 관계자들 수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1월달부터. 그러면서 이종섭 관계자들 측근들 수사하고 이제는 이종섭 수사하려고 하는 찰나에 윤석열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버렸네.
호주 대사로 임명해버렸어요. 지금 언제 간다는 거야? 내일 간다는 거 아니야, 내일. 이때만 하더라도 이걸 뭐 인사권 남용이라고 했는데 이건 인사권 남용도 아니고요. 범인 도피죠. 범인 도피. 피의자를 도피시키는 거야. 이미 공수처가 이종섭을 입건을 했고 이미 피의자인데. 근데 어저께 MBC가 단독 보도가 나왔죠.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가 이미 2달 전에 이종섭이 외국 못 나가게 출국금지 했다는 거예요. 출국금지. 1월 달부터 국방부 압수수색하고 뭐 관계자들 신범철 차관이라든가 유재훈 법무관리관이라든가 해병대 김계한 사령관이라든가 뭐 김동혁 같은 애들 지금 수사하면서 이종섭도 출국금지 시켜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출국금지를 시켜날 정도로 이런 중범죄 피의자를 윤석열은 호주의 대사로 임명한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이 입장이 나왔습니다. 입장이. 뭐라고 나왔냐? 이종섭이 그 출국금지 된지 몰랐다. 모를 수 있지요. 애들 말로는 그래요. 뭐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 실제로 많은 피의자들이 출국하려고 할 때 그때 가서 금지라는 거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 모른다. 오케이.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는데 만약에 알았으면은 임명 안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이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호주 대사 임명한 거 그거 교체해야죠. 취소해야지. 근데 아직까지는 취소한다는 말 없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오늘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MBC에서 어저께 공수처가 출국금지했다 얘기했고 대통령실이 오늘 우린 몰랐어. 공수처가 앞으로 알아서 할 거야. 관련된 후속 조치는 공수처가 알아서 할 거다. 그랬거든요. 공수처가 알아서 하는데 공수처가 뭘 알아서 해? 공수처가 어떻게 알아서 해? 출국금지 뭐 풀고 말고를 공수처가 합니까? 공수처가 하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가 하는 거지. 공수처가 넌 절대 못 나가 하면은 안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 해제해 하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오늘 외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종섭한테 여권을 이미 발급을 했대요. 오늘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어. 여권을 발급을 했대. 왜 발급을 했냐? 여권법에 따르면 징역 2년 이상 형을 받은 걸로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뭐 여러 가지 여권 안 나오게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종섭은 그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발급했다. 뭐 말은 맞는 말이지. 법대로 했다고 하니까. 발급했대요.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 오늘 갑자기 공수처가 이종섭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난 처음에 이 기사 봤을 때는 공수처가 이종섭을 앞으로 수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빨리 불러가지고 지금 조사한지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공수처는 오늘 공수처가 조사할 마음이 있어갖고 조사한 게 아니야. 왜냐면 공수처는 지금 이종섭을 조사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종섭은 조사할 때 가장 마지막에 있을 단계거든요. 사실. 그러려면 이종섭 앞에 있는 사람들 먼저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하면서 이종섭이 거짓말 못하게 뭔가 이 증언이라든가 뭔가를 확보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종섭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오늘 이종섭이 지가 온 거예요. 나 조사하라고. 그래서 오늘 한겨레가 기사를 어떻게 썼냐. 오늘 조사는 출국금지 해제 명분을 쌓기 위해 서둘러 조사를 받으러 나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필요해갖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종섭이가 지가 나 조사 받을게 하고 와버린 거라고요. 지금 이종섭을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하기 위해서 그 앞에 조사해야 될 사람들 뭐 증거,
관계자 진술 이런 것도 없어 지금. 근데 뭘 조사해 근데 오늘? 이거는 출금을 해제하기 위한, 어차피 할 거지만 욕 덜 먹으면서 조사했으니까 출금하는 겁니다. 그거 핑계 삼으려고 조사를 한 거죠. 실제로 오늘 기사가 나왔죠. 단독 보도. 법무부 이종석 출국 금지 해제 논의하고 있다. 내일 호주로 간대요. 내일 호주로 간대. 아직 해제 출국 금지 해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제하겠지요. 해제하겠지. 반나절 가량 이거 보세요. 피의자 신분인 이종석 전 장관은 공수처에 반나절 가량 자진 출석했다. 자진 출석. 부르지도 않았어. 아이씨, 나 웃겨 죽겠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갔어 그냥.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공수처가 출석을 요청해 이루어진 정식 조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안 불렀습니다. 안 불렀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짓을 보면요, 이 정부가 하는 짓이 너무 뻔한 거지. 이종섭은 지금 중범죄 피의자예요. 아니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 한 번도 안 만날 때 여권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이재명은 중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며. 중범죄 피의자에서 만나지도 않는다며.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국 장관 같은 경우 사실은 피의자도 아닌데 부인이 기소됐다. 그거만으로도 장관직 그만두라 했던 새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종섭은 지금 중범죄 피의자고요. 심지어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새끼예요. 근데 이런 새끼를 호주로 지금 도피를 보내는 거야. 수사를 못하게. 왜냐면 최상병 수사 외압에 가장 마지막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 외압의 주체가 윤석열이거든, 이 새끼. 지금 지 수사 받고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이게. 이종섭은요, 윤석열의 외압을 했다는 거를 연겨줄 고리이면서 본인이 또한 그 외압의 당사자기도 하죠. 그럼 핵심 피의자인데 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호주 정부가 거부해야 돼요. 이거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진짜? 만약에 우리나라에 오는 대사가 있는데 그 나라의 중범죄자야. 중범죄 피의자야. 그런 사람을 범죄로 수사로부터 도피시키려고 우리나라를 보냈어. 외교관으로. 야, 이거 진짜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이런 중범죄 피의자를, 출국도 못하게 금지해놓은 피의자를 어떤 나라의 대사로 보내는 건요, 이건 진짜 그 나라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건 엄청난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야, 이거는 진짜 직권남용. 저는 반드시 이 문제를요, 이 문제가 윤석열의 직권남용으로 분명히 이거는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주 겉모르고 아직도 지 임기가 3년 남아가지고 지가 아나무인에 절대적인 무슨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웃기지 마. 너보다 권력이 훨씬 많았던 노태우도 전두환도 다 처벌됐어. 박근혜도 이명박도 다 처벌됐어. 윤석열 까불지 마. 니까지 새끼가 뭐 대단하다고. 지금은 지가 대단한 줄 알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고 절대적인 힘에 있었던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다 처벌했어. 하지만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정부가, 이 윤석열이가 공수처의 수사를 이렇게 개무시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가령 손준성 같은 경우 고발 사주 문제로 공수처가 수사했고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었죠. 예? 재판받고 있는 중이었어. 그리고 오늘 이날도 재판받은 날이었어. 근데 그날 검사장으로 승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성은 같은 경우 검찰총장 후보였죠. 근데 이성은 검찰총장 왜 못한 겁니까? 뭐 수사받고 있다. 뭐 그런 이유로 못한 거였거든.
근데 얘네들은 이런 것도 없어. 뭐 수사 받는 것도 아니고 기소가 돼갖고 재판받고 있는 중인데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버렸잖아요. 공수처 수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골 때린 거 또 한 명 있죠. 유병호. 유병호도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전 건의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그 지시한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죠. 이 새끼는 난 정말 유병호 이 새끼 얼굴을 보면은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분노가 차가지고. 이 새끼는 반드시 처벌하고 감옥으로 쳐 넣어야 되는 새끼예요. 이 새끼. 이 새끼하고 최재해하고 사무총장, 감사원장. 근데 이 새끼 공수처가 소환했을 때 몇 번을 불응하다가 나중에 나와갖고 조사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공수처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 새끼 수사받고 있어. 그리고 지금 최재해도 마찬가지죠. 최재해도 수사받고 있어. 지금 감사원장, 사무처장 둘 다 공수처의 피의자거든요. 근데 본래 사실은 이 정도 피의자 되면요 옷 벗어요. 근데 이 새끼들은 옷도 안 벗어. 뻔뻔한 새끼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작년 12월 달에 공수처가 조사했고 지금도 수사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나 진짜 너무 기가 막혀. 이 정부 새끼들은 진짜 뻔뻔하고 너무 대단해갖고 내가 할 말이 없어. 금년 1월 달에 어떻게 했냐. 감사원이 뭐 합니까? 이 매해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어디를 감사할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요번에 상반기 때 공수처를 감사하겠대. 재감사. 이미 공수처는 감사가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공수처를 재감사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기사 볼까요? 최재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지난해 감사를 마친 기간을 또 감사 대상으로 올리는 것을 두고 수사를 의식한 압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들을 감사하고 있는, 지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를요, 사실은 지금, 할 필요도 없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또 감사하겠다는 거야. 이게 노골적으로. 나 진짜 웃겨 죽겠어. 근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감사를 해도 감사위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사실은 이 새끼들이 전현희 위원장 감사해서 징계하려고 그랬잖아요. 전현희 위원장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문제는 감사위원들이 전현희 문제 없는데 해버리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최재해하고 유병호가 공수처 감사한 다음에 아마 뭐 문제 있다라고 판단하고 검찰한테 수사 의뢰하겠지. 근데 문제는 감사위원들이 과연 유병호 같은 새끼에 최재해 같은 새끼들한테 굽신굽신 하면서 얘들이 하자는 대로 할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유병호가 사무처장을 그만둬. 그리고는 신임 감사위원이 돼버리네. 신임 감사위원회 유병호. 윤석열이 제가했어. 지난 2월 18일 날. 얼마 안 됐어요. 2월 17일 날 퇴임하는 임찬우 감사위원이 있었는데 그 감사위원 후임으로 이 유병호 이 새끼가 감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앞으로는 지금 뭐 최달령 같은 사람은 유병호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사무총장이 감사위원들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는 지가 감사위원으로 들어가갖고 그 분위기를 본인이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국가기관이 완전히 개파이 돼버린 거예요. 감사원은 사실은 정치적 중립,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대통령실에 아주 개가 돼가지고 사냥개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거기에 진짜 황당한 거. 새로운 공수처장이 누가 오냐가 중요하겠죠.
새로 공수처장이 와갖고 이상한 사람 와갖고 와버리면은 이 수사 같은 거 다 무마해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공수처장 벌써 2개월 정도 지금 비어 있죠. 공수처장 지금 다시 뽑아야 되는데 공수처장 뽑으려면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요 총 7명으로 구성이 돼요. 7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7명이 하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은 민주당 정부일 때는, 문재인 정부일 때는 검찰총장이건 혹은 공수처장이건 정권에서 원하는 사람을 안 칠 수가 없었어요. 안 치고 싶어도 이게 뭐 대통령이 뭐 마음대로 지명하는 게 아니니까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위원회 구성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못했어. 왜냐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 사람들 말도 안 들어. 뭐 대한변협 사람들이 뭐 법원행정처 사람들이 말 들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진짜로 검찰총장도 누구 안 친 거야? 김호수. 원래 이성윤 안 치고 싶었는데 아예 이성윤은 후보에서 빼버렸잖아. 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은요. 공수처장에 김진숙 같은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았어? 아무도 몰랐어. 근데 이렇게 전혀 형편없는 인간들을 막 추천해가지고 그냥 앉혀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 정부 들어와서는요 정말 대단한 게 뭐 공수처장이건 아니면 징계위원회건 아니면 뭐 검찰총장위원회건 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딱 안 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수처장 후보로 결국 위원회가 만들어져 갖고 최종 2명을 선발했는데 2명이 누굽니까? 이명순 변호사, 오동훈 변호사 2사람 추천했어요. 이 사람들 누구지? 우린 잘 몰랐지. 그런데 경향신문이 보도가 나왔죠. 윤석열은 요 이명순을 아마 지명을 할 거예요. 이미 끝났어. 이미 결과는. 2사람 이미 올렸고 윤석열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누구 고른다는 겁니까? 이명순 고르겠지. 이명순이 누구냐? 지금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03년 윤석열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있었던 검사이고 더 중요한 거 그 이후에 그 수사팀들이 따로 모임을 만들었어. 그 모임이 이름이 뭐냐? 우검회.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는 친목회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한동훈, 이원석 비롯해가지고 이완규 지금 법제처장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는 유일준, 박찬호,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검회라는 게 이거 완전 하나회야. 하나회 지금 보니까 이런 사 모임이 있대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후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모임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렇게 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새끼들이 지금 핵심에 있는 새끼를 공수처장으로 지금 안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어떤 거냐면요. 공수처는요, 완전히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사실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하는 곳이에요. 검찰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수처 아닙니까? 검찰이 똑바로 수사 안 하니까, 또 검찰이 같은 검찰 라인을 수사 안 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런 거 견제하려고 만든 게 공수처거든요? 근데 그 공수처를 윤석열 사단에서 지금 장악하겠다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서울의 봄 내용과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 서울의 봄에서 전두환하고 이정재 아니죠. 정우성이 연기한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하고 갈등 가졌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수도경비사령관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때 이 전두환 같은 경우는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고
수도경비사령관에 자기의 친구였던 노태우를 앉히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수도경비사령관이 만약에 외부에서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그 쿠데타를 누가 진압하는 겁니까? 수도경비사령관이 진압하는 거거든. 수도경비사령관이 사실은 수도를 지키는 가장 핵심되는 이 뭡니까? 부대 아닙니까? 근데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 쿠데타를 막아야 되는 수도경비사령관도 지가 장악하려고 거기에 노태우를 앉히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정승화 총장이 장태환 소장을 앉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난 건데 결국 12.12 이후에 어떻게 돼요? 장태환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노태우가 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수도를 지켜야 되는 최후의 방어선을 알고 보니까 진해 사단으로 바꿔버리는 거 아니야. 공수처는 검찰 독재를 막을 사실은 최후의 방어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수처장을 누구 앉힌다는 겁니까? 윤석열 사단의 한 명인 이명수를 지금 앉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어떻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하냐고. 아, 정말 기가 막히다니까요, 진짜.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언론들이 이거 갖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예 지금 완전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들이 이제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검찰, 경찰, 심지어 공수처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으로 아마 정치를 지들 멋대로 풀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 달만 기다려라. 한 달만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번 총선이 이렇게 대놓고 사악한 짓을 하는 정권인데 국회를 민주당이 진보 진영이 완전히 장악하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정말 절단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총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윤석열이 이렇게 공수처를 와해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공수처장 바뀌어버리면요, 다 끝나는 거지. 뭘 수사해, 뭘.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도 다 중단되는 거지.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하는 사이에 또 반가운 분들 오셨는데요. 우리 아까 TTN님 인사드렸고, 우리 장달수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장달수님,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들어갈까요? 그 전에 광고 하나 미리 하겠습니다. 네. 착함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 착함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착함 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시면 여러분 댁까지 찾아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보고 분석해서 보장이 양쪽으로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보장이 겹쳐. 그런 거 다 빼드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보장이 딱 없어.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이초코조아님도 오셨어요. 이초코조아님 반갑습니다.